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진입니다. 웃지 말라고.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진입니다. 좀 주춤거리는 듯 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다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특히 아이들을 둔 엄마 아빠들은 훨씬 더 불안해 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못 데려가시는 분들도 또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마스크 계속 쓰고 손도 계속 열심히 씻고 손 세정제도 쓰고 열심히 관리를 하는데도 아이들은 아차하는 순간에 꼭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코로나 환자랑 접촉한 적은 없는 것 같고 기침 콧물은 나고 1339나 지역 보건소 같은 데 물어봐도 그냥 뭐 병원 가봐라. 근데 막상 병원을 가자니 좀 불안한 그런 정말 가벼운 감기 걸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아이가 열이 나거나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엄마 아빠가 걱정이 된다. 그럴 정도면은 그건 병원 가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우선은 한국은 약국도 가까운 거리에 많이 있어서 사실 이제 병원 가기 무서우면 약국에서 급한 대로 감기약이라도 사서 먹이시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은 집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불안하거나 아니면은 상비약이 다 떨어졌거나 아이한테 약 먹이기 싫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기침하고 있는 우리 아이한테 한번 꿀을 먹여보세요. 감기 걸린 아이들한테 약 말고 주로 사용하는 민간요법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른 것들은 효과가 좋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런 식으로 연구 결과가 조금 갈리지만 꿀은 기침하는 아이들한텐 대부분 다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주의하실 거는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들은 뭐 대부분 알고 있으실 걸로 생각은 되지만 꿀에는 보툴리눔 독소증이라는 병을 일으키는 보툴리눔균이라는 게 있어서 돌이 안 된 아이들은 절대 먹이시면 안 돼요. 꿀 성분 들어간 거, 뭐 꿀은 안 먹였는데 프로폴리스는 좋을 것 같아서 먹였다. 꿀은 안 먹였는데 로얄 젤리는 아이 도움되라고 먹였다. 이런 거 다 안 돼요. 좀 아쉬운 점은 감기에 다 듣는 건 아니고 꿀은 이제 기침만 잡을 수 있다. 콧물이나 열이나 이런 거는 꿀로는 크게 효과는 없고 오로지 기침만. 근데 이제 꿀 좋으니까 기침하는 아이들 먹이세요 이러면은 의사가 말해주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냥 옆집 아저씨가 말해주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는 좀 이따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이제 좀 도움이 되네 마네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에키나시아라는 허브가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한국에서는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초학과 전공의 때 처음 들어보고서는 아 이건 뭐 별로 의미 없네 이러고서는 넘겼던 기억이 나는 에키나시아. 그리고 치즈킷이라는 게 있고 또 이제 베이프럽 이런 게 있는데 다 이제 뭐 한국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뭐가 있냐? 유산균, 비타민 C 이렇게 2개, 그리고 아연 이렇게 3개. 그래서 이제 겨울철 동안 애들한테 유산균을 쭉 먹여봤더니 감기 걸린 애들이 감기를 안 걸렸다 이건 아니고 감기를 걸리는 애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기간보다 조금 짧게 고생하더라. 이런 결과가 좀 있고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감기 걸린 아이들한테 먹였을 때 별로 효과는 없고 이제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 비타민C를 쭉 먹였더니 얘네가 감기를 좀 덜 걸리는 것 같네? 괜찮은 것 같네? 약간 그런 얘기가 좀 있고요.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균을 가지고서 비교를 좀 해봤는데 그 중에서 락토바실루스 에피도필러스라는 균을 100억 단위 정도 넣었을 때 효과가 제일 괜찮았다고는 해요. 이거는 100억이란 숫자 자체는 보장균 수가 아니라 투입균 수기도 하고 이거는 미국에서 나온 결과니까 또 한국인은 식습관이나 인종이나 이런 게 다르니까는 유익균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게 좋다 그래서 이걸 찾아 먹이실 필요까지는 없겠고 집에 있는 유산균 아이 먹이시던 거 그냥 꾸준히 먹이시거나 아니면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 것 같다 하는 거를 사서 먹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보통 이제 면역력에 좋다라고 흔히 알고 계시는 아연 이것도 감기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감기가 예방이 되니까 면역력에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덤으로 하나 말하자면 의사들이 생각하는 면역력이 없다, 면역이 떨어졌다, 이거랑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면역력이 약하다, 이거는 조금은 개념이 다르긴 하거든요. 의사들이 말하는 거는 이제 진짜 뭐 하나 걸리면은 막 입원해야 되고 중환자실 가야 되고 이런 병들, 대표적으로는 뭐 에이즈 같은 거, 그리고 한때 드라마에서 막 단골로 나왔었던 왜 백혈병 걸려서 이렇게 무균실 같은데 그 막 비닐 천막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있는 아이들, 그런 애들이 이제 진짜 면역력이 없는 거, 걔네들은 진짜로 뭐 하나 걸리면은 우리 몸에서 이 균들이랑 싸우질 못하니까 확 열나고 막 이제 균이 온몸으로 다 퍼지고 순식간에 다 퍼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게 이제 보통 의사들이 생각하는 면역력.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면역력은 감기 안 걸리고 잘 안 아프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연 같은 걸 좀 먹으니까는 감기가 좀 예방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면역력에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이제 물 많이 먹는 거, 가습기 트는 거, 이런 거는 생각보다는 크게 효과는 없다고 해요. 물은 아이가 찾으면은 주는데 물 많이 먹으면 좋아 이러고서는 아이한테 싫은데 막 억지로 물을 먹이실 필요까지는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 드렸던 꿀 먹이는 방법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기침 자체에도 효과가 있는데 특히나 밤에만 기침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효과가 좀 더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잠자기 30분 전 요때 먹이는 거를 권하고 있고, 먹이는 양은 얼마나 되느냐? 먹는 양은 이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 기준으로 만 1세에서 만 5세까지, 대략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2.5ml 정도, 티스푼으로는 절반 정도 먹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꿀 자체가 딱 뜬다고 물처럼 예쁘게 떠지지는 않잖아요. 막 끈적끈적하게 달라붙고 숟가락 위로 볼록하게 나오고 아래도 다 묻고 이러니까는 티스푼 반 정도 뜨면 한 2.5ml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 6세에서 만 11세까지, 한국으로는 대략적으로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정도는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5ml 정도 먹인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 12세에서 만 18세까지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0ml, 한 번에 10ml, 티스푼으로 2스푼 정도를 먹이거나 아니면은 밥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이렇게 떠서 먹이시면 되고, 그리고 먹는 거는 이제 그냥 떠서 이렇게 입에 넣어주면 되는데, 아이가 혹시라도 이제 너무 싫어한다 그러면은 물에 타서 먹이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거 꿀 단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 단 거를 먹는다? 이러면은 당연히 치아에는 안 좋겠죠. 우리 아이 치아에. 그래서 오래 먹는 건 아니고 이제 한 3, 4일 정도만 먹이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꿀 종류는 꽃꿀 아니면 뭐 과일꿀, 요새는 이제 또 수입되는 것들도 많이 있던데 유칼립투스 꿀, 뭐 마누카 꿀, 이런 것들 다 상관은 없고, 꿀은 맛있는 거지. 요약하자면 꿀은 좀 아쉽긴 하지만 기침에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유산균, 비타민C, 아연은 꾸준히 좀 먹여볼 만하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듣고 나면은 돌 지난 아이들은 이렇게 꿀을 먹이면 되는데, 돌 안 된 아이들은 특별히 해줄 게 없네? 돌 안 된 아이들은 이제 제일 효과가 좋다라고 한 거는 이제 코에 뿌리는 식염수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 빼주는 코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코 막혀서 힘들어하는 아이들 좀 편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